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우수영이라는 곳이 언제 조선일까요? 언제쯤 이렇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우수영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그 우수영이 얼마나 많은 수군들이 거기에 이제 진주하면서 생활하고, 거기서 어떤 그 우수영이라는 곳이 어떤 전략, 어떤 시설이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우수영 여기 전시관이거든요. 예, 보면 지금 해전 예. 전시관 예. 내부에 있는 예. 지금 거북선 안에 그 절단면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우수영이 우수영 지명으로 세팅된 것은 1479년도에 전라 수영이 전라 우수영과 자수영으로 예. 그렇게 재편이 되면서 예. 우수영으로 불리게 됐는데, 먼저 전라 수영이 우수영에 들어오는 것은 제일 처음에 1377년도에 옥구에 예. 전라 수영이 설치되어 있다가 예. 그 다음에 1408년에 예. 한평 대굴포로 옮기죠. 예. 그러다가 무안 이 당포로 예. 목포상고 인근 그리 한번 옮겼다가 32년도에 그리 옮겼다가 거기서 한 8년 있다가 이제 우수영으로 전라 수영이 1440년에 들어섰는데, 그 위치를 미리 세종대왕이 이각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네. 그 입지를 살펴보게 하죠. 예. 그랬더니 진도와 그 좁은 수로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양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예. 그 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가지고 왜구들이 지나다닐 때 예. 우수영 성을 은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다. 네. 서남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이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요해처라고 그렇게 예. 역사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쪽에도 상당히 그 명량 대첩에서 나오지만 거북선이나 판옥선들이 굉장히 뭐 여러 척이 저기에 예. 정박해서 방어를 하는데 예. 동원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저 우수영이? 우수영에 소속된 전라 서북쪽 군사 숫자만 보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 2만 5천에서 3만 그다음에 명. 상주하는 수군들은 만기요람에 의하면 5,544명. 5,500. 예, 5,500명. 5,544명. 예.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예. 대부분이 한 2,500에서 한 3, 4천 그 어간을 수군들이 예. 상시 우수영에 주둔했던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명량 대첩 때 이순신 장군께서 어떻게 이제 우수영을 활용하고 여기서 어떤 뭐 작전을 편다든지 전략을 세웠을까요? 여기 우수영에서 방문했던 기록이라든지 우수영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이 예. 있기 1년 전에 예. 5월 달에 예. 미리 우수영에 와요. 예. 그래가지고 태평장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선소 그 정자에서 우후 하고 자면서 이 저녁 내 네.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난중일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미 우후로부터 그런 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정보를 예. 입수를 했기 때문에 예. 1597년 9월 15일 명량해전이 있기 하루 전에 예. 백파진에서 예. 우수영으로 자리를 옮길 수가 있었다. 예.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왔지. 몰랐으면 예. 하루 전에 와갖고 어떤 전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이곳이 이제 그런 어떤 수군진이 있었으면 이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수군 같은 경우는 그냥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진 같은 경우는 병영성이 있어가지고 육군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진법이라 그 훈련을 합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군들도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전투에 대비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면 무슨 사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뭐 어떻습니까? 수군들 훈련은 봄과 가을에 하거든요. 예. 봄은 춘조라고 그러고 예. 가을에 하는 것은 추조라고 그래요. 예. 봄에 하는 것은
통제사 그 관할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예. 수군들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가을에는 도저라고 해가지고 예. 절도사 주관하에서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전라 우수영 소속의 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군이나 현감들까지 네. 싹 동원이 되죠. 네. 그래서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예. 1656년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0년 전입니다. 예. 그때 8월 15일 날 예. 이 우세영 수군들을 이끌고 연합훈련, 그 도저라고 하는 예. 수군 훈련들을 하는데 예. 이때 바람을 만나가지고 네. 10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뭐 선박에 부진한 겁니까? 아니면 침몰한 겁니까? 뭐 어떤 태풍을 만나가지고 예. 그때 전선 10여 척이 예. 폐몰됐죠. 예. 전선 한 척에는 수군들이 보통 한 200명이 타거든요. 예. 전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판옥선을 판옥선. 그래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죽으니까 예. 그때 효종 때인데 효종이 너무나 이 가슴이 예. 이 아파서 진정이 되지 않는다. 예. 라고 하면서 이 수군들을 구출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구출을 하고 예. 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예. 돕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 전라 우수사가 이익달이라고 하는 예. 사람이 있는데 잡아들이라 내가 직접 국문을 하겠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 서울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승 선생안에도 있습니다. 예. 낙어되었다, 잡혀됐다. 우수사가 우수사. 체포된 거네요. 예, 제대로 잡혀간 거예요, 서울로. 잡혀간 거죠. 압송돼가지고 예, 압송돼가지고. 해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또 인명피해가 너무 1000명이면 크니까. 평상시에 일어난 해난 사고 중에서는 전쟁 시기가 아닌 가장 최대의 인명 거의 조선시대 최대 규모겠네요. 그 재난 사고는 해군들이 죽은 거니까, 그렇죠. 수군들이 죽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수영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께서도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면 명란 대첩 때 보면 또 주민들도 상당히 그 진도 주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전에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우수영 주민들도 많이 도왔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백여척의 어선들을 양도 뒤쪽에다가 먼저 전선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숙여놨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끝날 무렵에 이 어선들을 타 있는 그런 주민들까지도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나중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어민들 어선들이 총 그럼 몇 척 정도나 참여를 했을까요? 100여 척 정도. 100여 척 정도가. 100여 척이 상당한 숫자죠. 또 그 우리 우수영 마을에는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비석이 한 개 있다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량 대첩을 기념을 해서 승리를 기념을 해서 조선 정부에서 조정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서 교수님 좀만 이 비석이 어떻게 해서 몇 년도쯤에 세워진 걸까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1688년도에 세워졌고요. 그때가 숙종 때입니다. 그다음에 저 작은 글씨 저 위쪽에 있는 그 전사라고 하는 정각으로 된 그 글씨가 있는데 저 글씨는 저희들이 잘 아는 서포 김만중 글씨고요. 서포 김만중. 그다음에 저 글씨를 지은 사람은 이민서 예조 판서가 지었거든요. 짓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남도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이 충무공의 그 업적을 새기는 그 비석을 하나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조 판서가 돼가지고 이민서가 이 숙종에게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셀 수 있게 된 것인데 상당히 저 명랑 대첩비는 우정 주민들에게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런 비가 아니에요. 아주 그 신령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어떤 그런 대상 있잖아요. 신령스러운 신령스러운 그런 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이 비와 관련해서 다른 비하고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우리 헬스사님, 마을에서 전해지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비를 일제시대 때 예. 1942년도에 전라도 관찰사가 사람을 시켜서 그 예. 비를 뽑아서 예. 한양으로 올려라. 예. 목수 3사람을 데려다가 지붕을 뜯고 그날 저녁에 목수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목수 둘이는 우리가 국가에 큰 죄를 지었다 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관청에서 주민들을 불러들이니까 주민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안 와요. 예. 철없는 국민학생들, 예. 이제 6학년들, 5학년들, 막 예. 4학년들 한 200명을 시켜서 그 비를 뽑아냅니까? 뽑아서 밑에 통나무 깔고 예. 끌고 우수영 부두로 가서 배에 싣고 예. 목포로 가서 기차에 싣고 예. 서울로 가서 서울 경복궁 뒤에다가 근정정 뒤에다 묻어버리죠. 그때가 1942년이라고요? 예. 예. 교수님, 미군들이 또 그 비를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데 협조했다라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미군들이 어떻게 해서 해남 주민들이 찾아가지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미군들은 또 그 비석의 또 가치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또